우리가 포화지방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포화지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먹기도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워요. 고기의 지방을 좀 이렇게 섭취하시도록 권하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 이 단백질은 사실 찌꺼기가 많이 남고, 단백질 파우더가 이제 다 갈아놓은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게 노화를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고급 품질의 이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드시면 이게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띄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젊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 파우더까지 뭐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할 만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적으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 흡수되는 정도,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단백질의 함량,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식물성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먹기도 쉽고 흡수도 잘 되고 이용도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이제 권하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실제로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메인 성분이잖아요. 많은 효소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기능, 근육도 거의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우리 몸이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영양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먹기도 어렵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워요. 많이 먹으면 탈이 나죠. 소화의 핵심이 위장이잖아요. 위장이 하는 게 단백질 분해하는 거잖아요. 위장이 탈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다루는 게 어려운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다루어내는 게 건강한 능력인 거예요. 이걸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혀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자꾸 상실하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서 우리 몸이 운동하듯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고기를 늘상 먹는 거는 저는 되게 권하고 있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아예 능력이 없는데 자꾸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소화력을 끌어올려 가면서 드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가수분해 유청 단백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없을 때도 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좀 많이 이용을 하죠.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고기 절대로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은 그걸 좀 타서 좀 드시면서 이제 체력을 좀 회복을 해서 이제 다시 드시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정하는 것도 나의 어떤 소화력, 그리고 단백질 대사 능력, 그리고 해독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활동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퍼포먼스를 늘리고 싶고 어떤 신체 기능 올리고 싶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를 드실 때 이제 지방이 이제 중요하긴 중요한데, 주로 어떤 지방을 좀 이렇게 권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포화지방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포화지방도 필요하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있는, 거의 발견되기 어렵고 없다 쳐도 될 정도로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 지방은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포막이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세포막의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화지방을 좀 먹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또 유연성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불포화지방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오메가3나 6 같은 게 불포화지방이잖아요. 근데 또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세포막에 있다가 세포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전쟁하러 내려와요. 여기 막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거는 또 오메가3가 내려와서 그걸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건이 있을 때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할 일 있으면 싸워야지. 그래서 오메가6와 3가 둘 다 중요한데 이제 그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가 3보다 한 4배쯤 원래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현대에서 많이 먹고 있는 음식들 안에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오메가3를 좀 챙겨 먹고 그렇게 식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기 안에는 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불포화지방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고기의 지방을 좀 이렇게 섭취하시도록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방이 보통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이다. 뭐 오메가3나 오메가6는 뭐 물론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방은 아니고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라는 게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포화지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오메가3가 필요하다. 오메가6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메가6는 원래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내가 굳이 그걸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50대 1 정도로 먹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메가6가 나빠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죄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제가 필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오메가3를 좀 챙겨 먹는 게 좋고. 그럼 오메가3는 우리가 보통 뭐 들기름, 고등어에 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메가3 영양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양제를 꼭 따로 먹어야 됩니까? PT 쪽에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 좀 많아서 그래서 오메가3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다들 아파서 병원 오시니까 오메가3 중에 EPA가 항염증 작용이 많잖아요. 혈관에도 많이 쓰이고 그 친구를 좀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좀 고농도로 드시게 할 필요가 있어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염증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다 세포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에게 꼭 중요하다. 몇 가지 영양소들을 꼽는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뭐 이게 이루어지려면 대사를 해주려고 하는 단백질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탄수화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단지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근데 탄수화물도 종류가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식탁에서 먹는 거는 포도당과 과당이잖아요. 밥이 곡식과 과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세포에서 실제로 이제 당화 반응에 의해, 당화 반응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계획된 당화 반응이 있어요. 그 우리 세포가 실제로 세포막에서 특별하게 이제 고차원적인 기능,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당 영양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뿌리채소나 이런 식물 같은 데 조금 많이 들어있지, 재배된 곡식과 과일에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함께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양제로라도 이제 당 영양소 같은 걸 좀 드시면 좋죠. 요즘 뭐 장 문제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부족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보충을 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물을 잡아주는 게 소금도 있지만 당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 사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한마디로 이제 그걸 표현한다면 사실 면역이다. 왜냐하면 세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면역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당사슬,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식사라는 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물이라는 걸 안 마실 수가 없는데, 하루에 이제 물을 현대인들은 잘 안 마신단 말이에요. 물이 세포가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물은 어느 정도로 마셔야 됩니까,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이다 보니 권할 때 4리터에서 5리터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을 안 해버리면요 2리터를 못 마시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2리터를 못 먹고요. 심지어 1리터도 못 먹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1리터를 먹다 하더라도 1리터를 못 먹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1리터 마시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도 소변 보러 가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런 분들은 차차 계속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좀 해줘야 되고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물도 안 먹던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소량만 마셔도 진짜 막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겠다, 염증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념을 세웠으면 그걸 하기 위한 만큼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2리터로는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4리터, 5리터 마실 수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은 훈련을 조금 시켜서 2리터까지는 좀 먹는 게 좋겠다.